한 명의 조용한 전학생이 시골 고등학교에 나타났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지만 그의 정체가 밝혀지자 학교 전체가 뒤바뀌었어요. 미국 명문고 전교 1등의 올림피아드 챔피언. 그런데 왜 이런 아이가 한국의 작은 시골 학교에 전학을 온 걸까요? 그리고 그가 학교 일진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일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풍경이 있습니다. 교실 뒤편 구석자리에서 희수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죠. 다른 아이들은 일부러 그를 피해 지나가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정우와 그의 무리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었죠. 정우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지역 유지라서 선생님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는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주로 사용했죠. 희수의 가방을 숨기거나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거나 급식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희수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여러 번 옮겨 다녔고 어딜 가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졸업할 때까지 조용히 견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몇 달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 교실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담임 김소영 선생님이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올 거야. 미국에서 온 전학생인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그녀가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서진이라는 친구인데 특별한 배경이 있으니까 모두 잘 도와주기 바라.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학생이 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걸 보니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잠시 후 교실 문이 열리고 한 남학생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키에 깔끔한 교복을 입은 조용해 보이는 아이였어요. 첫인상은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한 어른스러운 시선이었죠.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짧고 간결한 인사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우는 새로운 전학생을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새로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정우의 시선을 받아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며 자리로 향했죠. 희수는 새로운 전학생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도 자신처럼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 같아서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죠. 수업이 시작되자 서진의 실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원어민 수준의 발음을 보여줬고 수학 시간에는 선생님도 놀랄만한 해법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서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말을 걸어도 필요한 대답만 했죠. 마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우가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신입, 여기 규칙이 있는데 알고 있어? 서진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어요. 무슨 규칙? 이 학교에서는 선배들한테 예의를 지켜야 해. 특히 나한테는 더욱 그렇고. 정우의 말에 주변 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새로운 전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어. 정우는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겁에 질리거나 반발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서진은 너무 담담했거든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학교 시간 희수는 혼자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갔지만 그는 정우 무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늦게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서진이 아직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가. 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전학생까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진은 희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괜찮아. 급할 것 없어.
두 사람은 조용히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이 학교의 홈페이지와 각종 정보들이 떠 있었어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시작이지만 어딘가 익숙한 패턴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서진은 이번에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에 대한 소문들이 하나둘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보다 더 유창한 발음을 보여줬고 수학 문제는 한 번 보고도 척척 풀어냈어요. 쟤 진짜 뭔가 다른 것 같아. 미국에서 왔다니까 당연하지. 근데 좀 신기하지 않아? 완전 조용한데 뭔가 분위기가. 아이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서진은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희수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육 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 무리가 그를 가로막았어요. 야, 희수, 어제 내가 빌려준 돈 있지? 정우의 말에 희수는 당황했습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었거든요. 나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뭐?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구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긴 했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럼 뭐야?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정우가 한 걸음 다가서자 희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계속 밀렸어요. 바로 그때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들 사이에 서서 정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죠. 너랑 상관없어. 비켜. 정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친구가 곤란해하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인지 들어보고 싶어. 친구? 쟤랑 친구야? 정우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의 순한 양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희수가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줘. 서진의 질문에 정우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냥 괴롭히려고 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들 줄 몰랐거든요. 그게 내가 알 바 아니야. 법적으로는 차용증이나 증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구두로 빌렸다고 해도 최소한 날짜와 금액은 명확해야 하고. 서진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말도 잘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모두 놀란 거죠. 정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야,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야.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정우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결국 정우는 그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서진의 논리적인 반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든요. 그 일이 있은 후 희수는 서진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괜찮아. 당연한 일이었어. 서진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그의 눈에서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날 밤 서진은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코딩 프로그램을 열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줄을 이었죠. 그의 방 한쪽 벽에는 각종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과학 경시대회 대상, 국제 코딩 대회 우승 트로피. 하지만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진도 있었어요. 미국 어느 학교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었는데 서진의 표정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더 어리고 상처받은 모습이었죠. 서진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며칠 후 학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우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자신의 무리들을 시켜서 희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요.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는 서진과의 첫 대면 이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새로운 애 좀 이상하지 않냐? 정우는 자신의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왔다고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맞아 형. 쟤 뭔가 건방져. 정우의 부하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 그들도 서진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죠. 좀 혼내줘야겠어. 이 학교 규칙을 제대로 알려주자. 정우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서진을 직접 건드리지 말고 희수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서진이 나서든 나서지 않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 건 며칠 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희수가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정우의 무리 중 하나가 실수로 희수의 식판을 엎어버렸어요. 아, 미안. 실수했어.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웃음기가 돌고 있었어요. 희수는 쏟아진 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배고픈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때 서진이 자신의 식판을 희수 앞에 밀었습니다. 같이 먹어. 아니야. 괜찮아. 희수는 사양했지만 서진은 이미 숟가락을 하나 더 가져와서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어요. 나는 평소에 적게 먹어서 괜찮아.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서진의 행동에 감동받았고 어떤 아이들은 저렇게 하면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 텐데라고 걱정했어요. 정우는 이 장면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체육 시간에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축구를 하던 중 정우가 희수에게 고의로 거친 태클을 걸었어요. 희수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아, 미안. 공만 보느라 못 봤어. 정우는 거짓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희수는 보건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일주일 정도는 체육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가 풀리기를 반복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었죠.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그리고 너무 뛰어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었죠.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심각한 상황까지 갔었죠. 그때 서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하기도 창피했고 선생님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전학을 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진은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서진은 희수를 찾아갔습니다. 희수는 보건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별거 아니야. 희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정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서진의 질문에 희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실수였을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서진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희수는 그 눈빛을 받아보고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니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몇 달만 더 버티면 졸업인데. 버티는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 서진의 말에 희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싸워도 이길 수 없고 선생님들한테 말해도 소용없을 텐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희수는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내부 시스템을 분석하고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며칠 후 서진의 존재가 학교 전체에 알려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내줬는데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대학교 수준이니까 못 풀어도 괜찮다.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의미로.
선생님이 말하는 도중에 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풀어볼까요? 정말? 한번 해봐. 서진은 칠판 앞으로 나가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오는 해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모두 같은 답을 도출해냈거든요. 에이, 이건 정말 대단한데? 서진아, 너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미국에서 대학교 수학을 조금 배웠어요. 서진의 대답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학교 수학이라니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점심시간 서진에 대한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졌습니다. 쟤 진짜 천재인가 봐. 미국에서 대학교 다녔다는 얘기도 있어. 근데 왜 여기 왔을까? 미국이 더 좋을 텐데. 아이들의 관심이 서진에게 집중되자 정우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뭐가 대단하다고 난리야. 공부 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정우는 자신의 무리들에게 불만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진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방과 후 희수가 혼자 교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정우의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야, 희수, 너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새로운 친구 생겨서? 그런 게 아니야. 희수는 걸레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요즘 뭔가 당당해진 것 같은데. 정우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내 친구가 공부 좀 한다고 해서 너까지 기가 살았나? 정우는 희수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희수는 뒤로 물러서다가 벽에 등을 대고 말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나한테 대드는 거야? 바로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한테 상관없어. 나가. 정우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희수를 괴롭히는 이유가 뭐야? 괴롭힌다고? 우리는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거야. 네 명이 한 명을 둘러싸고 협박하는 것도 대화야? 서진의 말에 정우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훈계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뭐가 궁금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한 사람만 골라서 괴롭히는지 말이야.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무리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약한 사람? 누가 약하다고? 그럼 강한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 아니면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굴어? 서진의 질문에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맞았거든요. 정우는 항상 자신보다 약한 상대만 골라서 괴롭혔어요. 말이 없네. 그럼 내 추측이 맞는 것 같은데? 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정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뭔가 서진에게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야, 너 진짜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기보다는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답을 안 해주니까 혼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 무슨 결론? 너는 정말로 약한 사람만 괴롭히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결론. 정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움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려. 하지만 그 순간 너는 폭행범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증인이고. 서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정우는 주먹을 내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이미 주먹이 나갔을 텐데 서진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또 희수를 괴롭히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서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약속에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그 말에서 묘한 확신을 느꼈어요. 우리 가자. 정우는 결국 무리들과 함께 교실을 떠났습니다. 서진에게 제대로 된 한 방을 날리지 못한 것이 분했지만 어쩐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희수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괜찮아? 서진이 희수에게 물었습니다. 응, 고마워. 그런데 괜찮을까? 정우가 더 화낼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 준비? 조금만 기다려봐.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서진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수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마지막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코딩 작업의 결과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이제 시작이야. 서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미국에서 당했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한편 정우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진과의 대면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감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정우는 이를 갈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서진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정우에게 맞선 사건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정우에게 당당하게 맞섰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진짜야? 서진이가 정우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응, 내가 직접 봤어. 완전 대단했어. 와, 미국에서 온 애들은 진짜 다르구나. 하지만 정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서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진의 개인정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일, 집 주소, 이전 학교 등등. 정우의 부모가 지역 유지인 만큼 이런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야, 재미있는 거 알아냈어. 정우가 자신의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뭔데? 서진이 그의 미국에서 문제가 있어서 쫓겨온 거래. 진짜? 무슨 문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왔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왕따였던 거지. 정우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진이 미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추측을 바탕으로 소문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 왕따였던 애가 여기 와서 잘난 척하는 거구나. 맞아.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현실을 알려줘야겠어. 서진은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육 시간에 정우가 서진에게 직접 도발을 걸어온 거예요. 야, 서진, 농구 한 게임 할까? 농구? 응. 미국에서 왔으니까 농구 잘하겠네. 정우의 말에는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서진을 굴복시켜서 자신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잘하지는 못해.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나랑 1대1로. 굳이 그럴 필요는. 뭐 무서워? 미국에서 온 애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정우의 도발에 주변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알겠어. 한 게임 해보자. 서진이 승낙하자 체육관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우 대 서진의 1대1 농구는 학교에서 큰 이벤트가 되었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정우는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키도 크고 운동신경도 좋았거든요. 반면 서진은 평범한 실력이었어요. 생각보다 별로네. 그러게. 미국에서 왔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이들은 서진의 평범한 실력에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우는 점수를 쌓아가며 여유를 부렸어요. 이 정도야? 미국 애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서진은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갔어요. 점수는 안 중요해. 그냥 운동하는 거니까. 운동? 이건 게임이야.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거라고. 정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경기는 예상대로 정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정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때? 이게 현실이야. 정우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좋은 경기였어. 고마워. 서진의 반응에 정우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너무 담담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수집한 자료들과 완성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별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의 제목은 조용한 폭력 어느 시골 고등학교의 진실이었습니다.
서진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서진이 영상 업로드 버튼을 누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학교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진의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학부모들과 교육청, 심지어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진의 진짜 계획은 훨씬 더 큰 것이었거든요. 서진의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간 지 이틀 후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학부모들이 문의를 했지만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우리 학교가 이렇게 나왔다고. 김소영 선생님은 영상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영상에는 자신이 괴롭힘 상황을 방관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교장실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아이가 이런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교육청에 신고하겠습니다. 교장은 급히 전교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영상을 만든 학생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미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학 온 서진 외에는 이런 기술적인 역량을 가진 학생이 없었거든요. 정우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영상에서 자신의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었고 법적 문제까지 언급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정우는 즉시 서진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있던 서진에게 다가가서 따져 물었어요. 야, 서진, 내가 이 영상 만든 거지? 서진은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영상? 시치미 떼지 마. 너 말고 누가 이런 걸 만들겠어? 증거가 있어? 서진의 질문에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었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것도 너한테 배운 거야. 서진의 말에 정우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학교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감사가 시작된 거예요.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학생들의 상담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사들의 학교 폭력 대응 매뉴얼 숙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청의 질문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서진의 영상을 기반으로 준비해온 것 같았어요. 김소영 선생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사실 서진의 영상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모두 맞는 말이었거든요.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외면해왔던 것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선생님다운 일을 하고 있었나? 김소영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한편 희수는 이 모든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정말로 뭔가 큰일을 해낸 것 같았거든요. 서진아, 너 정말 대단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진의 대답에 희수는 궁금해했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거야? 응,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서진은 자신의 계획을 희수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영상은 단지 첫 번째 단계였고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어요. 나는 단순히 정우를 혼내주려는 게 아니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싶어. 시스템을 바꾼다고? 응. 학교 폭력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거야. 그래야 너 같은 친구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 아니야. 희수는 서진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그날 저녁 서진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서진을 불렀거든요. 서진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진의 아버지는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너가 만든 영상을 봤다. 아, 네. 내용이 정말 놀라웠다. 내가 언제 이런 걸 배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라지고 싶었어요. 서진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때 너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하지만 이번 일로 너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서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아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거죠. 서진의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제 청소년 인권단체에서 서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서진 학생, 당신의 영상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번 유엔 청소년 대표 회의에서 발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화를 받은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소식이 학교에 알려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서진을 문제아로 보던 시선들이 천재 학생으로 바뀐 거예요. 와, 진짜 유엔에서 연락이 왔다고. 서진이 정말 대단한 애였구나. 우리 학교에 이런 학생이 있었다니. 교장은 급히 서진을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서진 학생,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하지만 학교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우리 학교를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말이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진은 교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증거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서진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한편 정우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이후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정우야, 너 진짜 그런 짓을 했어? 영상에 나온 게 다 사실이야? 친구들조차 의심의 눈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모두 거짓말이야. 서진이 그냥 날 싫어해서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진을 직접 찾아가서 협박한 거예요. 야, 서진, 나와. 정우는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영상 당장 내려.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둬. 정우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가만 안 둔다고? 어떻게? 너 진짜 끝까지 이럴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사실? 너가 뭘 안다고? 정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김소영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단호하고 강했어요. 정우야, 교무실로 와. 선생님, 이건 지금 당장. 김소영 선생님은 서진의 영상을 본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교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교무실에서 정우는 선생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정우야, 너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니? 선생님, 저는 변명하지 마.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해. 하지만 정우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만 더 냈어요. 모든 게 서진이 때문이에요. 제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김소영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야, 문제는 항상 있었어. 우리가 모르는 척했을 뿐이야. 그날 밤 정우의 부모님이 학교로 호출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우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교장도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 그럼 우리 정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정학 처분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우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이런 일에 연루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편 서진은 희수와 함께 자신의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야. 서진이 희수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단계, 응.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해. 서진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학교 폭력 예방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떠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학생들이 익명으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자동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희수는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너가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어? 미국에서 비슷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 그때 배운 걸 응용한 거야. 서진의 계획은 단순히 정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특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교장의 발표가 있었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뭔가요? 그때 서진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어요. 학생 주도의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어른들만의 관점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말이에요. 서진은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서진의 학교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시스템 덕분에 학교 폭력 사건은 완전히 사라졌고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도 훨씬 밝아졌어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우리 학교를 구원했어. 반 아이들이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학교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 자신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야. 그의 시스템은 다른 학교들로도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에서 서진의 학교를 견학 오는 교육 관계자들이 늘어났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학생,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교육청 관계자가 다시 학교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 혹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곧 대학에 가야 해서. 서진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조기 입학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 대학들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그의 사회적 영향력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원격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희수는 서진의 영향을 받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는 서진이 만든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지만 동시에 그 변화를 이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도 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넌 이미 충분히 그런 사람이야. 그냥 용기를 내면 돼. 서진의 격려에 희수는 학급 회장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선되었어요. 과거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가 이제는 반을 대표하는 리더가 된 것이었습니다. 축하해 희수야. 고마워 서진아. 너가 없었다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야. 졸업식 날 서진은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모습은 몇 달 전 조용히 전학 왔던 그 아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학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진의 연설은 한국어로 시작되었지만 중간중간 영어도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학교에 올 때 단순히 조용히 졸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정한 친구를 만났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는 희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작은 용기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졸업식 후 서진의 아버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다. 이건 모두 내 힘이야. 가족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N 청소년 대표단으로 선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축하합니다, 서진 학생. 당신의 활동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에요. 서진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한국의 교육 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출국 전날 희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거든. 정말? 응. 이곳이 내 진짜 고향이야. 그리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서진은 자신이 시작한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더 많은 학생들을 도우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배웅을 나온 사람들은 서진을 감동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한 명의 조용한 학생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모두 고마웠어. 나는 분명히 돌아올 거야. 서진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비행기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어딘가에 조용한 아이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거야. 서진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 명의 용기 있는 학생이 만들어낸 변화가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아올 그날의 계획들이 가득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들로 말이죠.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